자, 오늘의 비정상 대표 보시기 전에 1일 비정상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인도 대표 니디 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नमस्ते इंडिया से आई हुई निधि हूँ कोरिया में आके 2 साल हो चुके हैं और अभी मैं यंगसे यूनिवर्सिटी से MBA कर रही हूँ कोरिया की कनेक्टिविटी ये कल्चर को बहुत पसंद करती हूँ 네, 안녕하세요. 인도에서 온 니디입니다. 인도 뭄바이 근처의 라투리라는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한국에 온 지 거의 2년 됐고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MBA를 마치고 있습니다. 힌디어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신 거예요. 아, 힌디어구나. 네. 2년 동안 한국어만 하니까. 아, 네, 우리말 잘하시네. 네네. 라투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자랑 좀 해주세요. 라툴은 아주 작은 도시인데요. 근데 라툴 근처에 여러 가지 설탕 공장이 너무 많아서 인도의 슈거 멜트라고 많이 유명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라툴에서 만들어진 라툴 패턴이라는 교육 방식이 고등 교육의 합이에요. 그리고 뭐 카로사라는 동굴 같은 역사적인 기념 네, 그런 것도 쌓여 있어서 관광하기도 아주 좋은 도시예요. 뭄바이랑 가까워요? 인도는 왜냐 커서 인도에서 가까워라고 가까운 거면 한 어느 정도? 네, 10시간 정도. 아주 안 머네. 가깝네. 10시간이요? 네, 기차 타면 거의 다 10시간. 10시간인데 근처라 부르는구나. 우리 또 인도 대표도 계시고 네. 오늘 재밌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정상 대표 만나볼까요? M본부 뉴스데스크를 박채우 나오신 분입니다. 프리해진 후에 더 뜨거운 직설로 화제가 된 방송인 박혜진 씨입니다. 네. 자, 우리 비정상 대표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네, 저는 2001년도에 아나운서가 돼서 16년 동안 방송했고요. 주로 뉴스 진행하다가 몇 해 전에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M본부의 그 대표 뉴스데스크 몇 년 하셨죠? 꽤 오래 하셨죠? 주말하고 평일까지 하면은 꽤 오래 했죠. 3년 반 넘게 했어요. 네. MBC 나오신 게 이제 몇 년? 3년쯤 됐어요.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나오시니까? 그냥 어려워요. 왜냐면 어디에 있든 방송을 한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더 알면 알수록 조심스러워지는 부분도 있고, 네. 박혜진 씨 하면 언니 배우 박지영 씨가 계십니다. 그 예전에 전주에서 미녀 자매로 이렇게 소문이 자자했다고 들었어요. 언니가 학창 시절에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선물이 정말 끊이지 않고 심지어 막 꽃다발이 와 있을 정도로 언니? 학생인데도. 네. 뭐 근데 뭐 저도 굳이 네. 없진 않았다. 자, 오늘 박혜진 씨 안건이 궁금한데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인으로서 사실 항상 감정을 컨트롤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안건을 가져왔습니다. 감정 노동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나, 비정상인가요? 감정노동이란 말 다들 아시죠? 그 실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는 무관하게 직무를 해야 되는 그런 감정적인 노동을 말하는데 사실 그 뉴스를 오래 진행하시다 보면은 감정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화가 나는 뉴스도 있을 거고 맞아요. 웃음이 네. 터지는 뉴스도 있을 거고 근데 대체적으로 뉴스나 교양 프로를 저는 오래 했는데 그런 프로는 감정을 좀 자제하는 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다 보니까 뭐 화나고 막 분노하고 슬프고 웃겨서 못 참겠는 적들이 여러 번 있는데 저는 뭐 뉴스데스크를 할 때도 그랬지만 퇴사하고 프리랜서 한 이후에 그 세월호 참사 다큐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횡목항에서 배를 타고 정말 사고가 일어난 그 현장 바다 위에서 리포팅을 해야 됐던 순간이었는데 똑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각오했습니다. 이것이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데에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너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리고 그 감정이 너무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었던 그때 기억이 아주 나고요. 그리고 반대로 너무 웃겨서 못 참았던 경우는 제가 라디오 진행하던 때 팝송 제목을 알려달라는 건데 보통 모르니까 옛날에는 그 조영기 씨처럼 이렇게 팝송 네, 한글로 써서. 들리는 대로 네. 그거 한글로 써서 보내주는데 제가 그걸 너무 진지하게 시 읽듯이 읽은 거예요. 근데 그게 서클 오브 라이프라고 라이언 킹. 그게 박혜진 씨 방송이구나. 왜 그랬냐?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게 되게 왜 그랬냐 발머리 치워 그거. 네.
처음에는 모르고 읽으신 거예요. 모르고 너무 왜 진지하게. 그랬냐? 알바리치와 맞아요. 네. 아, 프로그램이었구나. 프로그램이구나. 아니면 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해서 괴로운 경우도 있으시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그 공영 언론의 네. 언론 탄압 관련한 다큐멘터리가 하나 상영이 됐는데 거기에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언론이 질문을 못하면 나라가 망해요 하고 그 취재를 한 PD가 최승호 PD. 네 그런 이야기를 해요. 4대강 수십 미터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으니까 나중에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폭력을 하지 마시고 언론이 질문 못하게 하면 나라가 망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 언론이 지금 언론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한 시간이 좀 길었어요. 예, 그리고 그 구성원들, 뭐 PD, 기자, 아나운서들이 사실은 원래 방송을 제작하고 또 방송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전혀 상관없는 부서로 쫓겨나 있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 정상화 위해서 파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고 잘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활로가 보이는 네. 상황이죠.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그런 감정노동의 네. 어떤 힘든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정노동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 비정상인가를 본 안건 상정 본격 토론을 시작합니다. 자, 최근에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한 감정노동 강도가 높은 직업군 순위를 보면요. 1위가 텔레마케터. 얼굴도 안 보이고 나한테는 공손하게 해줘야 되고 약간 이런 거니까 악용하는 분들이 있죠. 자, 공동 2위가 네일 아티스트와 호텔 쪽 호텔 관리자. 네. 네일 아티스트. 그 그게 고객의 힘든 기분을 맞춰줘야 되니까. 아, 이거는 손님이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왜 그러셨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이게 아마 손님 바로 손 떼죠. 내일 아마 거기 이제 내일 관리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아트를 하기 위함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하소연도 많이 좀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각 나라의 감정노동이 좀 심한 직업부터 좀 보겠습니다. 일본은 감정노동 왕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문화적 배경 때문에 원래 표현을 잘 안 하니까. 네, 표현도 말 안 하고 그리고 오모테라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대접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고객님을 먼저 생각하고 고객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특별히 심한 그 직업 랭킹 보면 1위가 간호사, 그리고 2위는 실버케어, 그리고 3위는 승무원. 의료 분야가 되게 많은데 의료 분야는 사실 환자의 그 감정에 따라서 뭔가 웃을 수도 없잖아요. 네. 웃을 수도 없고 부모님 그 관계자 가족들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라는 특별한 그런 좁은 불만이 생기기 쉬운 공간에서 이제 불만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계속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제 생각에는 일본 사람들은 아주 친절하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가끔 너무 친절하다고 하잖아요. 그 주변에서 일본 사람은 친절하다. 이 말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또 친절하지 않을 때 있고. 니 친절하게 할 수가 있는 사람이다. 알겠습니다. 자, 친절한 오기 씨의 얘기였고요. 네. 또 부담되게. 네, 의외로 그 감정노동이라는 단어가 사실 미국에서부터 나온 단어인데요. 원래 이런 emotional labor라는 단어는 1983년에 사회학자 알리 러셀 혹실드라고요.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웨이터 뭐 그런 사람들은 항상 좀 친절한 모습 보여줘야 되고 미소 줘야 되고 감정 컨트롤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는 게 그거 알아보면서 만든 단어이고요. 미국은 특별히 뭐 심한 직업은 택시 기사예요. 아마 서울도 아마 비슷할 텐데 택시 기사들은 하루 종일 그런 약간 복잡한 교통 안에서 일해야 되고 승객 타면서도 뭐 욕 먹고 또 뭐 특히 뭐 미국은 이민자들이 많이 하는 일이니까 언어적인 그런 뭐 오해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 쌓이는데 계속 뭐 미소 줘야 되는 그런 직업이에요. 대리운전도 장난 아니래요. 그렇죠. 발을 올리는데 뒤통수에다가. 그러니까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다들 취객들이 난 상상도 안 되는데. 미국 햄버거 체인점에 대한 단어를 만들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단어 나왔는데 그 단어는 맥잡이라고 처음에는 그 패스트푸드점 때문에 생긴 단어인데 힘들고 페이 적고 그러면은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맥도날드가 스마일 그
돈이 안 된다 그리고 무료 이렇게 캠페인하고 있지 않았어요? 말? 해피밀? 일본에서 이제 광고를 계속했는데 스마일 0엔 언제나 그냥 결제 안 해도 주문할 때 스마일 주세요 하면은 직원이 웃어주고 너무 싫다고. 아니 감정 노동이 손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좀 웃어주세요. 그런 거 있었어 캠페인이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뽑은 마음고생 제일 많은 직업은 런닝 카운트 직원이에요. 네. 네, 왜냐하면 이유는 매일 돈을 쓰는데 다 자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인도도 똑같아요. 은행원이 내 돈 어디 갔냐 이렇게 하고 사람들의 복원을 계속 받아야 되니까 폭행도 해요 가끔. 이것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인도가 가사도우미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 5위 아래에 들어가는 나라예요. 이렇게 가사도우미가 많지만은 직업으로서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건 문제잖아요. 뭐 여러 가지 제한 같은 거 있는데 예를 들어 남자들이랑 이야기하지 금지. 그리고 눈 맞히지 말기. 눈 맞히면 안 돼요. 플러팅 할까 봐. 바람필까 봐. 그거만 말고 같은 물건도 만지지 말기. 그리고 식기로도 같은 거 사용하지 금지 이런 거예요. 아이들을 만지지도 말기. 이 정도 다 되는 거예요. 거의 카스트 제도의 잔재 아니에요, 이 정도면? 카스트 제도보다는 뭐 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 거죠. 자기가 잘났다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인건비가 또 너무 싸니까 계급 의식이 진짜. 있어서. 거의 다 한국으로 보면 3만 원, 4만 원 정도 한 달에 받으니까. 파키스탄은 어떤 식당의 가족이 자기 가사 도우미 여자분이랑 같이 식당을 갔어요. 같은 테이블에 못 앉게 하고 굶게 하는 거죠. 밥을 안 주고. 예, 밥을 안 주고. 그러니까 애들을 보고 있고 야 자기네들 밥을 먹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진짜 그래서 식당 사장님이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어요. 완전 이제 욕을 많이 먹었고 이게 좀 그런 거.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네,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은 지금은 아니에요, 이게. 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받는 직업 탑 5를 보면은 1등은 선생님. 이유는 예전에 비해서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옛날에 선생님 뭐 존경을 해야 되는 무조건 말 들어서 맞아요. 해야 되는 그런 거였는데 요즘 뭐 만약에 소리쳐도 혼내고 싶어도 소송을 당하거나 찍어버리니까. 네, 아니면 찍어버리거나 막 협박을 받거나 부모님들한테 막 이런 거 있으니까요. 요즘 선생님들은 많이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교권 추락된 것도 문제죠. 네, 문제죠. 이탈리아는 사실 우리 감정 자제해야 할 문화 없어서 바로 그냥. 네, 그 감정 노동이라는 단어 아예 없고 감정 노동이라는 거 검색해 보면 되게 긍정적으로 나와요. 공감할 수 있는 직업 이런 거. 좋은 감정. 우리는 문화상으로 감정 자제해야 된다. 그거 보여주면 안 된다.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말싸움도 좀 잦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 갑짓을 하면 갑질. 갑질. 갑질은 갑질 꿰쳤다, 갑질. 갑질 괜찮네요. 레스토랑에서 만약에 이렇게 고객 갑질거리가. 갑질하면 레스토랑 사장님이 나가셔도 나가라고. 됩니다. 나가세요. 오. 감정 노동이라는 거 없지만 당연히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도 저희 뭐 설문조사 나왔는데 제일 많이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역시 콜센터예요. 콜센터 중에 기술적인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상대방이 아무것도 못 모르는데 알아듣니까. 설명해 줘야 되니까 되게 힘들어요. 진짜 스트레스. 그 TV 뒤에 열으시면 그 초록색 선이랑 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일본도 비슷해요. 우리 기술직 엔지니어들이 이제는 상대방 그렇게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힘들겠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어떤 그 엔지니어가 컴퓨터 반응이 느리는데? 라는 그 클레임 받았대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사람마다 느리다는 기준이 다 달라요. 3초가 느린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5초가 느리는 사람.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쪽이야말로 사실 인공지능이 좀 대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느리십니까? 이렇게. 3초입니까? 4초입니까? 흥분하지 않고 네네. 다시 처음부터 알려주는. 그래서 ARS가 있잖아요. ARS. 네. ARS는 가끔 화날 때 있죠. 있어요. 1번, 2번 별표 샵만 맞아. 10번 넘게 눌러요. 그다음에 누르면 다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감정 노동이 심한 직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비슷한 것 같아요. 승무원 이야기도 나오고 텔레마케터 아주 심하고 아니면 이제 백화점 내에서도 주차 요금 징수원인데 보통 영수증 오늘 얼마 정도 구매했으니까 그거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끝날 일인데 내가 누군지 아느냐, 오늘 내가 이 백화점에서 얼마를 쓴 줄 아느냐, 나 VVIP 고객이다 막 이러면서 괜히 생떼를 쓰는 그런 네가 누군지 분들도 알아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난 제일 궁금해요. 내가 누군지 듣고 나서 자, 영수증 보이세요? 아, 그러시구나. 네이버에 안 나오는데.
그 주차 쪽 계신 분들도 지금 힘들어 보이는 게 일단 그런 어떤 진상 고객들도 있습니다만 공간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니까. 협소하고 환기도 안 되고 그 공기가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때 이제 보면서 지하에 계신 분들 되게 힘들겠다라는 생각 많이 하죠. 그